자, 153페이지. 무권대리. 매년 나오는 주제 시험이에요. 그럼 제목 보시고 지난주에 개념 정리를 한번 했었거든요. 한번 해보셔. 내 글씨를 하도 못 쓴다고 소문나가지고 제 글씨를 김독수체라고 한대요. 근데 새로 오신 분 중에 저보다 더 못 쓰는 사람이 하나 있대요. 그분은 지렁이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 무권, 대리 이렇게. 무권이 뭐요? 대리권 없이. 대리죠? 대리행위 아니요? 대리행위죠. 현명했어, 안 했어? 현명했지. 그래서 무권 대리를 그대로 읽으면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권 대리가 되려면 전제가 이름에 써있듯 대리권만 없었던 거예요. 그 이외의 대리행위의 유효 요건은 다 갖춘 걸 말해요. 저희가 대리 전까지 했던 내용들이 일반적 효력 요건이라고 해서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 거기에서 무효 취소 사유들이 나왔다고. 그럼 이제 그 단원이 끝나면 대리를 해요. 그럼 대리인한 대리행위가 본인한테 효력이 있으려면 일단 대리행위 자체가 대리 전까지 나오는 모든 일반적 효력 요건은 다 갖췄을 걸 전제로. 왜냐하면 유효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리란 일단 일반적 효력 요건을 갖췄을 걸 전제로 대리행위가 본인한테 효력이 있으려면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라는 건 완전히 유효한 대리행위를 하긴 했는데 대리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럼 일단 본인한테는 효력이 없는 거지. 근데 본인이 나중에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는 첫째 개념이 제목에 써있듯 무권, 대리권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다. 이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이나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있게 되죠. 그럼 행위 자체가 무효지. 그럼 그건 무권 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본인이 효력 인정해도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이름에 써있듯 대리권 없다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완전 유효권을 갖춘 걸 전제로 해요. 그래서 첫째가 문제는 갑이 건물 소유하고 있었는데 대리할 권한 없이 을이 갑의 대리인이요라고 현명하고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걸 무권대리다 그래. 단 무권대리가 되려면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 요건을 갖췄을 걸 전제로. 근데 아무리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갑을 대리할 권한이 없이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일단 본인한테는 효력 없어. 그럼 이 계약을 본인이 효력을 인정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두 가지 선택권이 생겨요. 나중에 나도 효력을 인정하고 싶으면 추인하면 돼요. 추인. 추인이 뭐예요? 추후의 효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추인하고 추정도 순간 헷갈려요. 같은 추씨라. 추인은 효력이 불안정한 걸 나중에 효력을 인정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걸 추인이라고 하고, 추정은 어떠한 사실의 존재를 일단 인정해 주는 걸 추정이라 그래. 그래서 추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고, 추인하고 추정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가시 추자가 들어있을 뿐이지 전혀 다른 뜻이라고. 추인은 그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걸 말해. 그럼 법에 이렇게 해놨어요.
계약은 유효하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대리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일단 효력이 없었던 거야. 근데 본인이 저 계약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추인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권을 갖췄었던 거라 법에서는 나중에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계약시로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본인한테 유효인 걸로 본다라고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고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추인한 날부터가 아니라 계약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이 점이 시험에서 자주 붙는 질문이요. 그리고 저희가 민법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부터냐라는 시간적 효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라는 표현이 시험 지문에 들어있으면 그 문장이 그 지문 내에서 그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를 항시 판단할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냥 쑥 가버리면 안 돼. 근데 본인이 계약 내용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나는 추인할 의사가 없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효로 확정나 이제. 본인한테도 더 이상 효력 발생 안 한다고. 그래서 법에서는 이러한 무권대리 계약을 유동적 무효라고 표현해요. 뒤에 무효 부분에 가서 또 용어가 나올 텐데 유동적이 무슨 뜻이에요? 유동적. 변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면 아무 말 없으면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라 효력의 변동이 없어. 즉 확정적 무효가 무효의 일반 원칙이야. 근데 가끔 유동적 무효인 상태들이 몇 개 나와요. 그중 대표적인 게 이 무권대리야. 그럼 여기서 유동적의 의미는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뀔 수 있는 걸 유동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유동적 상태라는 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둘 중 어느 하나로 유효든 무효든 빨리 확정을 지어야 법적 안정성이 있으니까 모든 법 체계는 똑같아요. 불확정적인, 불안정한 법률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안 돼요. 그리고 한번 확정되면 그걸로 끝내야지 다시 번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민법의 기본 원칙이야. 즉 무권대리에서도 지금 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게 되고 본인이 추인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 효력이 확정날 텐데 본인이 추인을 하든 거절을 하든 신중하게 판단해서 한번 결정을 하면 다시 번복이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하죠. 그럼 다시 거절할 수는 없어. 거절하죠. 그럼 무효로 확정난 거야. 다시 추인할 수는 없게 된다고. 이것도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본인이 거절한 이후에 다시 추인할 수 있냐 이렇게. 없어. 한번 확정되면 다시는 번복 못해. 그럼 본인은 추인할 건지 거절할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에 선택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몇 년 내로 선택을 해라. 이런 기간 제한이 없다고. 그럼 무권대리 행위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무제한적으로 본인 의사에만 결정이 나는 거야. 그럼 상대방은 뭐야? 예. 불안정한 법률관계가 본인 의사에만 달려있으면 갑 입만 쳐다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언제 결정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무기평등의 원칙상 이 상대방한테도 효력이 발생하든 무효로 확정나든 빨리 확정 지을 수 있게 두 가지 권리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인정되는 권리가 최고권하고 철회권이에요. 이 최고 개념은 민법 시험에 답으로 자주 나오는 개념이고 굉장히 쉬워요. 최고는 무권대리만이 아니라 뒤에 계약법, 민사특별법에도 여러 군데 걸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최고의 뜻만 알면 답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다. 최고는 물어보는 걸 최고다 그래요. 물어보는 거.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걸 최고다 그래. 여러분 집에서 최고 많이 하세요. 집에서도. 애 주말에 안 일어나고 침대에 누워있잖아. 지금 밥 차리고 있는데 그럼 엄마가 애한테 물어보죠. 야, 너 밥 먹을 거야 말 거야? 물어보잖아.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최고다 그래.
그게 최고야. 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는 거. 그랬더니 대꾸 없죠. 계속 자고 있어. 대답이 없어. 그럼 먹는다야, 안 먹는다야? 왜 자신이 없어요? 안 먹는다야. 민법 다 맞아. 민법에 나온 최고 다 맞다고. 그러니까 최고 제도를 법에다 둔 목적은 그거예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률 관계를 빨리 확정짓게 하는 제도야.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야. 그랬을 때 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규정을 둔 거야. 빨리 권리관계를 확정지으려고. 그럼 우리 시험에 있는 최고들은 답이 다 똑같아. 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죠. 근데 아무 답을 안 하지. 그럼 한다야, 안 한다야? 안 한다라고 거절한 걸로 본다고 다 규정을 둔 거야. 똑같이. 최고가 뭔 뜻이? 물어보는 거야. 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여기, 야, 누구한테 물어봐? 갑한테 물어봐야지. 뭘 물어봐? 주인 할 건지 말 건지, 주인할 건지 거절할 건지를 물어보는 걸 최고다 그래요. 그럼 결정은 누가 해요? 갑이 하는 거야, 갑이. 결정은 갑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최고는 의사 표시가 아니에요. 의사를 표시한 대로 효력이 정해지는 게 아니야. 본인의 의사를 묻기만 하는 거야. 결정은 본인이 할 거야. 그래서 이 최고에서 첫 번째 쟁점이, 자, 벽이 을하고 계약을 할 때 대리권 없는 사람이죠. 근데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계약한 경우가 있고 알고 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몰랐다를 뭐라 그래? 선이다 그래. 아기는 알았다라고 이렇게 하라 그랬잖니. 몰랐어. 물어볼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지. 둘이 계약할 때는 을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잖아. 근데 나중에 대리권 없는 거 알게 됐죠. 그럼 본인한테 물어보지. 대리권이 없지만 어쨌든 계약은 당신한테 그렇게 불리하지 않게 됐으니까 추인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병이 을하고 계약할 때 대리권 없는 거 알고 했대요. 알았다가 뭐요? 악이야. 그럼 악이었던 상대방 을한테 대리권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갑한테 물어볼 수 있어 없어요? 그냥 상식으로 하는 거야.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어. 왜요? 물어도 못 봐? 아니 물어보지도 못해? 물어보면 안 돼? 아니 대리권 없는지 알고 했더라도 갑한테 계약 효력 인정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요? 물어도 못 봐요? 물어보면 안 돼? 그래서 악이라도 최고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아이가 뭔 뜻이? 알았다고. 을이 대리권이 없는지를 알았어. 그래도 물어는 볼 수 있는 게 공평한 거 아니요? 결정은 누가 할 건데요? 갑이 할 거야. 갑이 할 거라고. 올해 답으로 나왔어. 이거 무권 대리. 대리권 없다는 걸 상대방이 알았다. 최고할 수 있냐? 답으로 나온 거라고. 그럼 그대로 읽으면 되죠. 알았대지. 최고가 뭐야? 물어보는 거지. 그럼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지 않아? 그거 그냥 맞아. 물었어. 답을 안 해. 본인이 답을 안 해. 그럼 뭐로 봐? 당연히 거절한 걸 보는 거지. 왜 거절한 걸 봐야 돼요? 답이 없으니까. 뭘 외우실래? 뭐 외울 게 뭐요? 외울 게 뭐냐고. 없어. 그냥 눈만 뜨면 돼. 대리권 없는 거 알고 있었대. 물어볼 수 있니? 물어는 볼 수 있지. 물었더니 아무 대꾸를 안 했대. 그럼 거절한 걸 봐야지. 틀릴 게 뭐가 있냐고. 뭘 앞잡다서 외우고 그랴. 눈만 뜨면 된다니까 진짜로. 제일 쉬워. 6과목 중에 사기치는 거 아니요. 본인이 어렵게 한 거예요. 본인이 어려워하는 거야. 본인이. 막 이 생각 저 생각 들어가니까. 물어도 못 봐? 그럼 병은 이제 역으로 을하고 계약할 때 대리권 없는 사람인 거 알았죠? 그럼 계약해봐야 본인한테 효력 없는 거 알지? 권한 없는지 알았으니까. 근데 계약은 왜 한 거예요, 병은? 아니 대리권 없는지 뻔히 알면서 계약을 한 거 아니야.
계약해봐야 갑한테 본인한테 효력 없는 거 알면서도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왜 한 거야 근데? 물어보려고 일단 계약해놓고 갑한테 물어나 보려고. 사실 대리권 없는 거 내가 알았지만 일단 계약하고 너한테 물어보려고 했다. 그럼 물어는 보는 거야. 그랬더니 갑이 마음에 든대. 그럼 효력이 있는 거지. 추인한 거니까 됐대. 계약서를 후 불더라고. 그럼 거절했지. 그냥 거절한 걸로 끝나는 거지. 병 손해본 거 있어 없어요? 없어. 그냥 효력 인정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그래서 알면서도 계약한 거라고. 어디 잘 됐나 한번 해보게. 이제 뒤에 계약법에 가면 이 최고제도로 또 시험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이거예요. 뭐 또 꼼지락꼼지락 쓰기 시작했네 또. 안 써도 된다는 게.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해요. 그러면서 갑이 을한테 이래. 내가 약속한 날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 매매대금을 줘야 될 거 아니요. 그거 나한테 주지 말고 내가 병한테 돈 갚을 게 있으니까 네가 직접 병한테 그 돈을 좀 대신 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을이 뭐 어려운 일 아닌데 그렇게 할게 라고 해.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갑이 을한테 해주고 돈은 을이 병한테 주기로 둘이 약속을 해. 이런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그래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슨 뜻이요? 첫날 영어 정리를 했어서 첫날 채무자 개념 정리할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 거지. 계약은 누가 했어요? 갑과 을이 했지. 제3자는 누구요? 병. 그럼 얘들 둘은 병한테 주기로 병을 위해서 계약을 했잖아. 그럼 병은 얘들이 약속한 대로 돈 받을 권리가 생기려면 병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들 간에 약속한 대로 을한테 돈을 달라고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해. 그걸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한다고. 나 그거 받겠다 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걸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그래. 그럼 병이 내가 약속대로 받겠다라고 하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 돈 주지.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하면 이제 이행이 완료되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나는 그 돈 안 받겠대. 그럼 수익의 의사표시 거절하지. 그러면 을은 병이 안 받는단다. 네가 받아 라고 갑한테 주고 소유권 이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받겠다 안 받겠다 결정을 해줘야 을이 병한테 돈을 줄 것인지 갑한테 줄 것인지가 확정나. 그런데 이 병이 맨날 고민만 하고 의사표시를 안 해. 그럼 을은 빨리 이행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누구한테 줘야 될지 결정 안 났잖아. 그때 적용되는 제도가 최고라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제 얘한테. 그러니까 최고할 때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해요. 그 기간 내에 답을 해주라고. 그랬더니 그 기간 내에 또 답을 안 해. 자, 받는다요? 안 받는다요? 안 받는다지. 받을래 말래 물어주는데 아무 대답 안 하잖아. 거절한 걸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틀린 사람들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 진짜. 파이어가 올라와. 파이어. 어제 학교생들이 막 물어보다. 설마 11월 12월에도 파이어 이거 안 하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다고. 본인들이 붙고 나니까 자기들이 예전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다고.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11월부터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고. 이 재건축 결의가 있어요. 집합 건물에서 재건축 결의를 하려면 5분의 4가 찬성을 해야 돼. 집합건물법상. 그러면 5분의 4 결의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나 반대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의가 됐다고. 그럼 이제 재건축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아직 참가를 안 한 사람이나 이 결의에 참가를 안 했거나 참가했지만 거절한 사람들한테 이제 결의가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참가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참가하겠다라고 하면 진행을 하는 거고, 참가 안 하겠다고 하죠. 그럼 일정 기간 내에 그 거부한 사람들한테 시가로 매도 청구해서 그거를 사서 이제 결의를 들어가요. 그럼 이제 결의가 됐으면 참가하지 않은
거절한 사람들한테, 반대한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참가할지 말지 최후 통첩을 해야 된다고. 법정 절차가. 그걸 최고다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결의에 참석할래, 참가할래, 안 할래 물었죠. 그랬더니 답을 안 하지. 그럼 뭐로 봐? 거절한 걸로 보는 거야. 올해는 최고가 두 문제나 답으로 나왔어. 이건 뒤에 집합건물법에서 답으로 나온 거예요. 재건축 결의된 걸 마지막으로 참가할지 말지 물었다. 답 없다. 그리고 최고가 나오면 100%예요. 답이 없는 게 나오죠? 최고 했다? 답을 했대. 뭐 들어나 시험에? 그건 아시겠어? 아니, 그러니까 최고가 시험에 나오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답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냐고 물으려고 나온 거니까. 시험에 나온 목적이. 답을 한 건 나올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최고 나오면 답 안 한 게 나와. 그럼 답 안 하면 다 뭐로 봐? 다 거절한 걸로 봐야지. 답을 안 했는데. 밥 먹을래 말래 물었잖아. 아무 답 안 해. 그럼 뭐요? 안 먹는다 지금. 상 깨끗이 취합을 해야지.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먹을 건데 네가 차려 먹어요? 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최고 나오면 뭐라고 읽어요? 뭘 거절이라고 읽어? 물어보는 거라니까. 응? 물어보는 거야, 최고가. 그래서 물었는데 답을 안 해. 그때 거절한 걸로 보는 거라고. 너무 앞서가네. 이제 좀 할만하니까 막 앞서가 버려. 에? 그게 최고의 의미다니까. 그러니까 이 민법에 있는 어떤 내용도 무슨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거나 심오한 뜻이 전혀 없어요. 이해할 문제가 없다고. 그냥 민법이라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야. 본인 생각을 개입할 필요가 없어. 있는 그대로 공평하게 하시는 거야. 됐고, 철회. 철회는 거둬들인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했던 의사표시를 없던 걸로 하겠다. 이걸 철회다 그래. 그럼 여기서 을병 간에 둘이 매매 계약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이 청약했으면 병은 승낙을 했을 거걸? 병이 청약했으면 을이 승낙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했던 그 의사표시를 나 그냥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철회다 그래. 그럼 철회를 하게 되면 계약이 그냥 효력이 아예 없었던 걸로 무효로 확정나버려.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제한을 둔 거예요. 최고는 무로만 보는 거잖아. 결정은 갑이 하는 거고. 근데 철회는요. 병 적극적 의사로 무효로 확정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철회는 선이든 악이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이었던 사람만 철회를 할 수 있고 악이었던 사람은 철회를 못하게 돼 있어. 그게 최고와 철회의 가장 큰 차이야. 그러니까 둘이 계약할 때는 대리권 없는 걸 몰랐던 상대방이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럼 본인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고 시간 끌 수 있고 골치 아프게 됐잖아. 아유 그냥 나 골치 아픈 거 싫으니까 나 그냥 없던 걸로 할래 라고 하는 걸 철회다 그래. 그러니까 철회는 계약할 당시에는 몰랐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던 사람은 철회 못해. 그래서 철회를 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된다고. 그럼 벌써 딱 봐도 우리가 1년간 외운다니까 이걸. 딱 시험 문제 내기 좋잖아요. 에이? 느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항상 뭐든 한 주제를 할 때마다 그 내용 자체에 빠져들려고 하지 말고 시험을 항상 생각을 하라고. 저게 과연 시험에 나오면 뭘 물을까? 딱 좋잖아. 선의일 때 할 수 있냐는 물어볼 실익이 없잖아요. 악인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냐? 철회할 수 있냐? 이게 항상 시험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딱 둘로 나뉘잖아. 최고는 물어보는 거니까 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악이면 안 된다고. 선이라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야. 그럼 한 번 확정되면 다시는 번복 못한다 그랬죠. 그럼 병이 철회를 하고 싶지.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철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추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야 가능한 거예요. 본인이 먼저 추인을 해버리죠. 그럼 유효가 돼버렸지. 그럼 더 이상 다른 권리는 행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확정 나면 그걸로 끝이요. 이거는 외울 게 아니야. 유동적 상태에 있는 법률관계들은 유효든 무효든 한 번 확정되면 다시는 번복을 못해요. 그걸 법적 안정성이다 그래. 계속 변동하면 안 되니까. 한 번 확정 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상대방이 철회해버렸지. 그건 무효로 확정났죠. 그럼 다시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확정되면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본인과 상대방과의 문제다고. 자, 여기까지 표시하시죠. 자, 153페이지. 그 제목. 제일 큰 제목 5번에 무권대리. 이렇게 하셨어? 무권하고 대리하고 동그라미 딱 치시고, 무권에다가 대리권 X, 대리에다가 현명, 이렇게. 유효요건, 이렇게.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무권.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대리권 없다. 이걸 제외하고는 완전 유효한 대리행위를 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써야 될 장소에다가 지정해서 해줘요. 그러니까 혼자 막 이 책 여기저기다 쓰지 마. 안 보잖아, 써놓은 거. 그 다음, 파란색 2번. 협의의 무권대리, 그 양가로 1번. 본인의 추인권 및 추인 거절권이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1번. 자, 동합시에요. 추인이 없는 한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자, 지금 무권대리예요. 왜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추인이 없으니까. 그럼 본인이 책임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추인. 자, 2번. 거기 옆에 치고. 2번 시험이 자주 나와요. 추인에다 동합 치고. 자, 추인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리고 가로 안에 유동적 무효 이렇게 동합하시면 돼요. 자, 무권대리는 일단 본인한테 효력이 없죠. 그럼 나중에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로 된대죠. 그 상태, 추인 전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고. 왜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추인하면 계약 시를 소급해서 유효로 바뀌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효지만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했던 걸로 바뀌죠. 그걸 유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가운데 거절 후 다시 추인 없다. 거절했죠. 그럼 무효로 확정났지. 그럼 다시 번복할 수는 없다고. 이제 이렇게 제가 건너 단어를 딱 끊어서 읽으면 얼른 이렇게 찾으세요? 아직도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세요. 어? 읽어가면서 얘기하지 정신 사나 죽겠는데 그냥 선생이 지는 선생이니까 잘 찾지. 나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찾겠구만. 그냥 건너 간다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적응하시라고.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돼. 자, 154페이지. 양가로 2번. 제목. 최고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 최고가 뭔 뜻이요? 물어보는 거야. 거기 다 써놨어. 동그라미 1번에 최고란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할지 여부를 물어보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써놨다. 최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끝에 악의 인정. 최고에서는 이 1번 지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대리권 없는 거 알고 계약했다. 그래도 최고할 수 있냐 이렇게. 그럼 최고 나면 뭐라고 읽어요? 물어보는 거지. 알았죠? 물어볼 수 있어 없어요? 물어는 볼 수 있지. 동그라미 2번. 저 번째 끝에 최고. 그럼 최고 나오면 100%야. 답 안 한 게 나와요. 그럼 뭐로 봐? 고절한 걸로 봐야지. 그래서 최고 바로 밑에 거절. 거기다 또 하십니다. 그럼 틀리게 나오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최고 했어. 대답 안 했어. 그럼 틀리게 나오면 뭐라고 나와? 그것도 고민해야 돼? 아니, 추인할 거냐, 거절할 거냐 물었는데 답을 안 해. 그럼 당연히 거절한 걸로 봐야지. 근데 틀리게 나오면 뭐라고 나와? 아니, 추인한 걸로 본다. 이렇게 틀리게 나오지. 그 말이 득음이 안 돼가지고 그걸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양가로 3번. 철회에다 동합 치고. 철회는 걷어들인다. 없던 걸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은 알지 못한, 그 다음 본인이 아직 추인하지 않고 있는 동안 거기를 가르쳐줍니다. 절에 있다. 이렇게. 절에는 동그라미 2번만 아시면 돼요.
그럼 첫째 중요한 건 철회를 하려면 선이었어야죠. 몰라서 써야 돼. 알았으면 철회는 못해. 그리고 철회는 언제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추인이 있지 않을 때 추인 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개념 정리하십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가 이거예요. 자, 본인이 추인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오로지 본인 의사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본인이 추인을 했을 때만 효력이 생기고 본인 추인이 없죠. 그럼 본인한테는 어떠한 책임도 발생할 일이 없는 거라고. 그럼 본인이 추인하죠. 그럼 계약이 갑과 형사에 유효하게 되는 거야. 그럼 병은 손해 있어 없어요? 손해 없지. 근데 갑이 추인 거절하죠. 그럼 병은 갑하고는 아무 효력 없게 됐지. 그럼 병이 을하고 계약했다가 추인 거절당하면 손해 발생할 수 있거든. 그때 이제 병이 을한테 책임을 묻는 거야. 네가 대리권도 없이 나랑 계약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손해 입었으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그걸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다 그래. 그럼 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둘이 어쨌든 대리권 없이 했지만 계약은 유효권을 갖춘 거니까 병이 야 갑이 추인 거절했어. 그러니까 대리권 없이 한 네가 나한테 책임을 져. 그래서 첫째 병이 을한테 야 갑한테 네가 사서라도 나한테 이행해. 나하고 매매한 거니까 라고 이행하라고 청구를 하든가 됐고 손해 입은 거 돈으로 배상해 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해서 행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선택은 딱 우리 시험에 두 군데 나오거든요. 선택권자를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누구의 선택에 따라 라는 문구가 들어있을 때에는 그 누구의 선택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다른 질문은 없어요. 누가 선택하느냐가 맞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을하고 병 중에 누가 선택해야지 공평해요? 응? 누가 선택해야 돼? 을 병 중에. 병이 선택해야죠? 왜? 왜?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을이 잘못한 거 아니요? 그럼 잘못한 을이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선택은 책임을 물을 상대방이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을이 선택해? 을이 지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얼마 줘? 얼마 주면 되겠어? 이러면 되겠냐고. 한 대 더 맞지.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은 입 꾹 다물고 집에 앉아서 정한수 떠놓고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저 방문이 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근데 방문이 확 열리죠? 그럼 누가 찾아온 거야? 병이 찾아온 거지. 야, 너 대리권도 없는 것이 대리행위를 하자 그래가지고 본인이 어제 전화 왔어. 절대 자기는 추인할 생각 없다고.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거절당했다고. 야, 네가 책임져. 이러는 거지. 방문 확 열고 들어가니까 을이 왔어? 얼마 줘? 이러면 되겠냐고. 아, 시험에 뻔히 그렇게 나와. 그래서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렇게 맞게 나올 때가 있고 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습에 무권대리 사례가 시험에 나오죠. 을이 입을 열지 확 꼬매놔야 돼요. 무권대리인이 입 열면 무조건 틀린 거야. 얘는 입 꽉 꼬매놔야 돼. 꼬매놔야 된다고. 을이 무슨 권리가 있어? 없어. 책임질 준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선택은 병이 하는 거야. 병이. 그러니까 이게 시험용으로 하면 물어볼 것들이 달락달락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익히면 되는 거라니까. 아니 막연하게 읽어버리면 안 돼. 뭐가 쟁점인지를 모른 채 책만 읽으면 안 된다고. 책 읽는 시대 아니에요. 책 읽는 시대 아니에요. 상대방 선택해. 자, 두 번째. 그럼 병이 을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병은 을하고 계약을 할 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선의무과실 전혀 몰랐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병이 을하고 계약을 할 때 저거 대리권이 없구먼 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공평하냐. 그 문제야. 야, 병, 선이 무과실이라야 책임 물을 수 있어야 공평해요. 대리권 없다는 걸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공평해요. 그래, 아니 선이 무과실이라야 책임을 물어야 공평하지. 병도 처음부터 을 대리권 없는지 뻔히 알면서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네가 책임져라고 하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법에서 병이 을이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책임 물을 수는 없다고 한 거야. 이 상식적인 것도 몇 년 전에 답으로 됐었어. 그거 낸 놈은 지금 구속됐어요. 아니 그래도 시험인데 좀 수준 있는 거 격은 좀 갖춰서 물어봐야지. 어떻게 그딴 식으로 내가지고 그걸 답을 내냐고. 어? 그럴 거면 시험을 보지 말고 여의도 광장에서 새벽 6시부터 자격증 나눠줄 테니까 나오세요 하면 되지. 시험을 뭐 들어보냐고. 그래서 그런 놈들은 구속된다니까. 너무 당연한 걸 시험에 내가지고 구속됐어요. 구속됐다는 이야기는 다시는 출제위원으로 못 나온다는 소리예요. 붙으려면 그때부터 써야 된다. 그런 자질 없는 사람이 기초적인 걸 막 물어볼 때 무턱대고 외울 게 없단 게 병은 전혀 몰랐었어야 나중에 책임 묻는 거예요. 을이 무권 대리행위란 을이 행위 능력자가 아니라 제한 능력자야. 제한 능력자가 대리권 없이 누구를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당연히 추인을 안 해요. 거절했어. 그럼 병은 을한테 책임 물을 수 있어야 공평해요? 책임 물을 수 없어야 공평해요? 응? 여러분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면 어떡하실래? 헬렐레가 고난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대. 그래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고 제한 능력자 멱살을 잡고 엄마 책임져 그러더라고. 어떻게 할 거야? 법 만들 때. 책임 물을 수 있게 해야 돼? 없게 해야 돼? 없게 해야죠. 왜? 제한 능력자니까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한 능력자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무리 제한 능력자가 대리할 권한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대리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손해를 입혔더라도 제한 능력자는 보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책임지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설령 무권 대리행 했더라도 상대방한테 손해를 입혔더라도 제한 능력자는 책임지지 않는 거야. 왜? 보호해줘야지. 보호해야 돼. 가슴이 따뜻해져야 돼. 제한 능력자 나오면. 제한 능력자 나왔을 때 가슴이 따뜻해질 필요가 없는 건 딱 한 건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제한 능력자가 누군가를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했을 때, 임의 대리인이 대리권을 줬을 때,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했을 때, 그거는 제한 능력자가 책임질 게 아니라 시킨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제한 능력자 보호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대리행위는 제한 능력으로 취소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유효한 대리행위를 했을 때만 제한 능력자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이외에 모든 제한 능력자가 나오면요 다 보호해 주는 거야. 이건 지금 제한 능력자가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했대지,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책임질 일은 없게 해야지. 그래야 보호할 거 아니냐고. 보호할 거 아니냐. 그리고 제한 능력자 티 나 안 나? 티 나 안 나? 티가 안 나? 그래, 요즘 애들이 좀 성숙해서 미성년자 티가 약간 적게 나는 애들은 있어. 또 어렸을 때 보약 잘못 먹어가지고 얼굴이 확 들어버리는 애들이 있다고. 근데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요, 말 한마디만 섞으면 알아요.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안다고. 그래 놓고는 나중에 네가 책임져라라고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제한 능력자를 악용할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면책 규정을 둬버린 거예요. 제한 능력자가 무권 대리행해도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것들이 정해진 거야. 무권 대리행 책임 문제에선 선택 누가 하냐? 상대방이 선택한다. 병이 대리권 없다는 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때는 책임 물을 수는 없어야지. 제한 능력자가 무권 대리행위를 했다. 그럼 제한 능력자 보호해야 되니까 책임지지 않는다고. 자, 155페이지. 동그라미 1번. 어디? 동그라미 1번. 거기다 옆에 치고 한번 제일 중요한 문건 찾아봐요. 어디야?
상대방의 선택, 거기에요. 선택 누가 해요?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상대방 선택, 거기랑 동그라시면 돼. 자, 2번은 상, 알, 수, 책임, 없다. 3번, 그거 해보시고. 제한 능력자,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왜 제한 능력자는 책임 부담 안 해요? 제한 능력자니까. 보호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문제를 효과적으로 푸는 연습을 3월 달부터 해요. 그전에는 문제풀이 연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는 거고, 단계적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한다고. 문제 유형별로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접근해서 어떻게 정리해서 풀어야 된다는 걸 다 알려드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방식을 계속 들어서 배우고 익히셔야 돼요. 중개사 수험생분들이 합격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를 혼자 풀어요. 문제 풀 능력이 없는데 문제를 혼자 풀어. 자기가 혼자 쭉 읽고 대충 3번이겠지라고 답을 쓰고 그 다음 해설을 봐요. 그리고는 껴맞춰요. 시간 엄청 걸릴 뿐더러 단 한 문제도 해결 못해요. 단 한 문제도 해결 못한다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푸는 방식을 배워야 돼. 다 가르쳐줘. 다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방식 딱 배웠으면 그걸 외워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유형에 나온 문제들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풀어버리는 거야. 그럼 답 딱딱 떨어져요. 객관식은 답이 딱 떨어져야지 3번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푸시면 안 돼. 답이 딱 떨어져야 돼. 이건 3번이 답이야. 이렇게. 그럼 4번, 5번은 읽을 필요가 없어야 된다고. 그걸 처음부터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시험장에서 20, 30분 남게 돼 있어요. 무건대리 사례가 나와. 미성년자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시험 사례가. 그럼 거기서 딱 끝내셔야 돼. 미성년자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까지 보셨잖아. 그럼 대리권 없이 대리 나왔으니까 무건대리잖아. 근데 앞에 누구 나왔어? 미성년자 나왔잖아. 그럼 무건대리에서 미성년자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별별 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쟁점이 하나 나왔으니까. 그리고 문제를 더 읽는 게 아니고 옳은 거 꼬라고 했는지 틀린 거 꼬라는지 먼저 확인하고 5개 문장 중에 책임 묻는 지문 있죠? 그걸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다 읽는 게 아니고 미성년자가 무건대리 행했다고 문제 딱 나오자마자 책임 지문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근데 그 책임 지문이 번호도 정해졌어요. 4번 아니면 5번에 나와. 1, 2, 3번에는 안 나와. 4번이나 5번에 나오게 돼 있어. 보통 4번에 나와 시험이. 그럼 4번부터 봐야 되는 거야. 틀린 거 고라고 나왔는데 4번에 책임진다고 써 있어. 그럼 미성년자니까 책임 없잖아. 그럼 4번 틀렸잖아? 그럼 4번 답 쓰고 끝나야 돼. 그럼 나머지 지문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내면 4번에 내는 줄 알아요? 이런 요령이 없는 사람은 항상 1번부터 읽을 거 아니야. 에? 그럼 미성년자 표시도 안 했을 거야. 그럼 1번 읽다가 최고 악이라도 할 수 있냐 고민하고 답했어? 2번 철회 또 철회 고민하고 답했어? 3번에 뭐 추인했다 어떻게 되냐 또 고민하고 답했어. 그리고 4번 딱 읽을 때 되면 4번에는 을이라고만 나오지 미성년자 을 이렇게 안 써주거든. 그럼 여기서 그냥 을 읽자마자 얘는 미성년자인 걸 잊어버려요. 1번 읽을 때 한 살 더 먹었어. 2번 읽을 때 한 살 더 먹걸. 그래서 4번 읽을 때 얘는 이미 어른 됐어요. 어른이 돼 있어. 어른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4번 딱 읽으면 얘도 맞아. 책임져야 돼. 병의 선택에 따라 맞게 돼 있어 또. 5번 딱 봤더니 5번도 맞아. 이 난리 났어 이제. 웜에 5개 중에 모르는 문장은 없어. 근데 틀린 놈도 없어. 이제 1번부터 또 읽어요. 그래서 3번 읽는 거야. 그분들이 시험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방식을 외우는 거야, 방식을. 무건대리에서 제한 능력자가 나오면 일단 책임은 없지. 그 집은 먼저 찾는 거야. 무건대리에서 미성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책임지냐고 물어보려고 나온 거야. 그러면 그 문장을 먼저 찾아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배워야 알지. 안 배우면 알겠어요?
배워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1년 내내 이렇게 강의하고 가르쳐줘도 마이웨이야. 됐어요. 나는 그렇게 얍삽하게 이렇게 건너 못해요. 순서대로 쭉 읽어줘야지. 그래야 신강이 편하다는 거야. 그분들 계몽하는데 힘들어 진짜로. 자신이 변해야 돼. 이 시험은 시간 내에 치러져야 된다니까. 읽고 그림 그리고 생각해가지고 답 찾는 시험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문제풀이도 들어서 문제 푸는 방식을 배우고 익히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효과적으로 시험 문제 풀 수 있다고. 아는 걸로는 안 된다니까. 아는 걸 시간 내에 써먹어야 돼요. 그걸 훈련을 해야 돼. 그렇게 주요시되는 단어 문구 찾아서 하는 연습하시는 거야. 그럼 문건들이 나오면 제목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를 단어는 딱 하나요. 문건, 대리권 없이 했죠. 그럼 본인한테 효력? 없지. 그럼 본인한테 효력이 있으려면요. 추인이 있어야만 하는 거야. 추인. 추인이 제일 중요한 제도예요. 그럼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유효로 돼. 계약시로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고. 자, 무효. 156페이지. 자, 여기 나오는 대다수의 내용들, 일단 앞에 총설은 저희가 지난주까지 쭉 배웠던 무효 취소 사유들 있죠? 그들 다시 나오는 거예요. 복습. 여기도 뭐 쓰고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이거만 하면 돼. 자, 무효 사유랑 취소 사유랑 달라요. 둘 다 해당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까지 쭉 배운 내용 다르죠? 무효 사유랑 취소 사유랑 표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무효 사유가 있게 되면 무효인 법률행위고, 이걸 내자로 줄여서 무효행위라고 한다고.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한다고. 그럼 출발상 다른 점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무 효력이 없지. 이게 다야.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지금은 유효지. 근데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취소권이.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둘 중에 하나로 확정나요. 나중에 취소하죠. 그럼 어떻게 돼? 취소하면 첫날 그 표현 외우기로 했었어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 이때 소급이랑 같은 말이 처음부터, 계약시부터, 법률행위 한때로부터라고 하잖아요. 그 표현은 익혀두시는 게 좋아. 그럼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로 돼. 그럼 여기만 놓고 보면, 자, 취소는 지금은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 유효를 유동적 유효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무효인 행위가 나중에 추인에 의해 유효로 바뀔 수 있죠. 그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하듯, 지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지금은 유효지만 나중에 취소돼 버리면 무효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저 유효 상태를 유동적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적은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변할 수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안정적인 법률 관계들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취소는 일정 기간 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취소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유효로 확정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인 경우랑 취소할 수 있는 경우랑 다른 점은, 일단은 무효 사유가 있게 되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는 일단 효력이 있는데 취소되냐 취소되지 않냐에 따라 효력이 다르게 확정이 나는 것이지. 이 부분에서, 이 출발에서 다 차이점들이 나오는 거라 그 차이점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무효 아무 효력 없죠. 그럼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근데 취소는요, 취소권을 행사하냐 안 하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취소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법에 정해진 취소권자만 할 수 있어요. 주장자의 제한이 있는 거야. 그때 취소권자란 취소 사유가 있는 자 측만 하는 거야. 선택권이. 취소 사유가 없는 사람은 취소권이 없어요. 취소 사유가 있는 자 측에서 취소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거야. 무효는요? 아무 효력이 없지. 그러니까 무슨 선택이 아니야. 그냥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라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권자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무효. 아무 효력 없어요. 10년이 지나나 20년이 지나나 30년이 지나도 그냥 효력이 없는 거예요. 즉 시간이 아무리 경과돼도 하자가 치유되질 않는다고. 근데 취소는 지금 유효야. 근데 일정 기간 내에 취소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일정 기간 내에 취소를 안 하게 되죠. 그럼 취소권이 소멸해. 그럼 유효로 확정나.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장기간 방치를 해버리면 취소권이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유효로 확정나게 된다고. 그 다음이 추인이란 말이야. 여기서도. 민법에 이 추인이라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3가지 규정이 있어요. 오늘 다 나와요. 배운 순서대로 하면 좀 전에 했던 무권대리 있죠. 무권대리행위 추인 규정이 있고 나머지 2개가 무효 취소에 나오는 추인제도야. 그럼 추인이라는 말은 추후에 인정한다는 의미지만 그 대상이 무권대리 행위냐 무효행위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냐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대상이 다르니까 추인의 효과가 다른 거예요. 그럼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대죠. 그럼 아무 효력도 없는 행위를 나중에 효력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요? 그래도 아무 효력 없는 게 원칙이에요. 왜? 아무 효력 없으니까. 그 다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지금 유효죠. 근데 취소할 권리가 있지. 근데 이거를 추인을 하죠. 이 추인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 추후에 인정한다는 뜻이라니까. 근데 실질적인 의미가 여기에다가 넣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다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무슨 뜻이야?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걸 추인이다 그래. 그러니까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는 이야기는 아무 효력 없는 행위를 나는 효력을 인정하겠다고 한다는 뜻이고, 여기 취소할 수 행위를 추인한다는 이야기는요, 나는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라고. 취소하지 않겠다는 걸 취소할 수 행위의 추인이다 그래. 아니 이거 몇 년을 공부해도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 기초부터 잘못 틀어져서 그래. 그 있잖아요, 예단. 처음 기본인 강의나 기초 강의 들을 때 잘 못 알아듣거나 딴짓하다가 처음에 인상이 어렵게 느껴져 버리잖아요. 그럼 1년 내내 어려운 거야. 그 내용 자기한테는 딜레마가 생겨버린다고. 그러니까 기초 때가 중요해. 기본 강의 1, 2월까지가 수업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니까. 본인이 선입견을 가져버리면 그냥 겁부터 나는 거야. 단어 보자마자. 단어 보면 그냥 겁이 나.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요. 추인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요. 그냥 사전적 의미는 추후에 인정한다는 의미야. 근데 그 대상이 뭐냐에 따라 의미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한데 그럼 대리권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행위를 해놓은 거죠. 어쨌든 나한테는 효력이 없는 거지. 권한 없이 했으니까. 근데 계약 내용 마음에 들어. 그래서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 했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그 효력 내가 인정하겠다. 내가 그 계약에 대해서 이행을 하겠다. 내가 그 계약 책임을 지겠다라는 걸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이다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본인한테 효력이 있었던 게 되는 거야. 근데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는 건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는 행위죠. 그걸 자기가 효력을 인정하겠다고 해도 아무 효력이 없는 행위는 추인해도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지금 효력이 있어. 근데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럼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어버려. 근데 취소 안 해도 되거든. 그럼 취소할 생각이 없으면 나는 취소하지 않겠다. 그냥 이 계약 유효로 확정 짓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추인이다 그래. 그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고 한다고.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걸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추인이란 말만 나오면 추후에 인정한다는 뜻인데 앞에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이 나오면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를 추인한다는 의미고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는 건
아무 효력이 없는 행위를 추인한다는 이야기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다는 것.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쓰셔도 돼. 더 자세히 좀 이따 할 거야. 그러니까 무효행위랑 취소할 수 행위는 추인의 효과 같아요. 추인 효과가 같아, 틀려? 당연히 틀리지. 왜 틀려? 대상이 다르니까. 대상이 다르니까 추인 효과도 다른 거예요. 이따가 마지막에 취소까지 다 끝나면 마지막 시간에 시원하게 추인 써서 할 거야. 좀 기다려 좀. 아직 여기 제도 자세히 지금 안 들어갔어. 본문은 지금 큰 틀에서 둘이 본질적 차이점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 해보는 거예요. 그게 156페이지에 나오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 내용이에요. 그 양가로 2번의 주장권자, 3번의 주장기간, 4번의 방치한 경우, 5번의 추인. 이게 대략적인 의미다고. 여기는 자세히 안 읽으셔도 돼. 어차피 무효 취소할 때 또 나오니까. 그 다음 양가로 6번에 무효와 취소의 경합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 경합에다가 또 한번 쉬고, 경합이라는 말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효와 취소의 경합이란 말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경합이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 지금까지 보셨던 무효 사유랑 취소 사유가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의 법률 행위에 무효 사유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취소 사유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무효 취소 사유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법률 행위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을 경합이라고 해요. 이 말이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계약할 때 미성년자였어. 그럼 우리 시험 미성년자 나오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하는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성년자니까 취소 사유죠.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그럼 불공정행위는 무효사유잖아요. 이렇듯 하나의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둘 다 존재할 수 있다고. 이 현상을 무효와 취소의 경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는 그럼 갑은 무효만 주장할 수 있느냐, 무효 주장하지 않고 취소할 수도 있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단어 쓴 것처럼 경합이 뭔 뜻이에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갑은 취소할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는 거야. 무효 사유랑 취소 사유가 모두 존재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다고. 그걸 무효와 취소의 경합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가장 고급스럽게 바꿔서 최근 다른 시험에 나온 문장이 무효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무효행위 취소 대상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걸 무효와 취소의 경합이라고 해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왜 그걸 인정하냐면 첫째, 사유가 다르고 두 번째 제일 큰 이유는 입증 때문에 그래요.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려면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경우 불공정행위임을 증명하기가 쉬워요? 미성년을 증명하기가 쉬워요? 미성년 입증하기가 쉽잖아. 그럼 갑은 불공정행위인 거 증명하기 어렵다 싶으면 그냥 미성년자인 거 증명해서 취소를 주장하는 게 훨씬 간편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무효와 취소의 경합, 이중효라고 해. 이 정도 하면 됐거든. 근데 여기서 더 상상의 날개를 피는 수험생 몇 있어요. 하지마. 더 하지마. 민법 시험 공부는 적당히 하셔야지 더하면 더 틀려. 더하면 더 틀린다고. 공부 많이 하면 안 돼.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그 적당히가 어디까지인지는 내가 다 정해줘. 정해준 대로 하라고. 혼자 하지 말고. 여기 그냥 개념 정리하시면 되지 구체적인 사례가 시험에 나온 바가 50년 수험 시간 역사상 어떤 시험도 없어요. 그냥 무효행위도 취소할 수 있냐?
이론상 있다. 사유가 둘 다 존재하면 무효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 주장할 수도 있다. 그게 다요. 다음 157페이지. 여기까지 하고 쉴 거니까 157페이지에 표 있죠? 반가워야 돼. 저희가 첫날 봤던 표가 여기 또 옮겨온 거거든. 왼쪽에 무효, 오른쪽에 취소 나오죠? 거기 왼쪽에 무효에서 맨 끝에 두 개 있죠? 비진이랑 통정어의 둘이 묶으시고, 오른쪽에 취소 4개 나오죠? 거기는 차고 사이 강박 딱 묶으시면 돼. 그럼 왼쪽에 2개, 오른쪽에 3개 묶었잖아요. 얘들 묶은 이유가 있지. 어? 이들이 갖는 특징. 서원의 제3자인데 대항 못한다. 얘들은 상대적 무효 취소 사유다. 나머지는요. 다 절대적 사유예요. 그럼 어디 묶은 거 봐봐요. 거기 밑에 3번에 제3자의 효력 나오잖아요. 그거 지금 위에 표 묶은 것만 보면 돼. 그럼 무효는 상대적인 거 2개 있었죠. 나머지는 다 절대적이지. 그러니까 무효는 절대적이 원칙인 거예요. 경우의 수가 많잖아. 그럼 비진이 통정어이만 상대적이잖아요. 그럼 무효가 나오고 서원이 제3자한테 무효 주장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죠. 그럼 뭐만 적용하면 돼? 비통인지 아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양가로 1번 무효 동함 치고 절대적 무효 원칙. 그 다음 비, 통, 상대적 무효 이렇게. 그러니까 외울 때는 하나만 외우시는 거야. 자, 무효에서 제3자 관계 묻죠. 그럼 뭐만 외워? 비통. 비통은 상대적. 나머지 나오면요. 싹 다 무효. 이렇게 하십니다. 양가로 2번. 취소에다 동함 치고. 상대적 취소 원칙. 이건 외울 필요가 없지. 자, 취소 사유가 4개인데 차고 사기 강박은 다 상대적이죠. 서원이 제3자한테 대항 못하잖아. 그 다음 제한 능력. 절대적 취소 이렇게 동하시면 돼요. 그럼 제3자에 대한 효력 나오면 이거 공식 적용하면 되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나오는 데가 능력이랑 목적에 나오는 무효 취소 사유면 다 절대적이야. 의사표시에 나오는 무효 취소들은 다 상대적이야. 그럼 외울 것도 없어. 배운 순서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표정이 왜 그래 또? 왜 막 사그러지는 거야? 쉴 때가 돼서 그런 거요? 나도 쉴 거야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표정 관리 좀 잘해. 우리 시간엔 괜찮아. 그런 표정을 지어도 제가 다 이렇게 얼르고 달대고 막 극복하거든. 근데 몇몇 이 예민하고 소심한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 표정을 지으면 강의를 못해. 그분들은 막 더듬는다고. 그러니까 다른 수업 시간에 그러지 마. 억지로라도 막 웃어. 그냥 알아듣는 척하고. 그래야 선생님이 더 신나서 더 강의 잘해줄 거예요. 그 표정 곤란해 진짜. 뚱 해가지고. 집중하려고 그런다고? 그런 표정으로 집중할 거면 집중하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라고. 이 무효 취소에서 제3자의 능력은 시험에서 중요해. 이거를 우왕좌왕 앞다퉈서 다 외우실 게 아니라 나오는 데가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나오는 애들만 상대적이다. 이렇게 하면 다 처리된 거예요. 되셨어? 됐어야 될 텐데. 다음 4번은 제목만. 오늘 계속 했으니까 유동적 무효란 말 나오죠? 그럼 유동적 무효는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 유효로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배운 걸로는 무권 대리가 대표적인 예고. 또 이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유동적 유효란 말도 있었죠? 이거 취소할 순행이 지금은 유효지만 나중에 취소되면 무효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유동적 유효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동적은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야. 자, 쉬었다가 이제 무효 취소까지 하시기.